길었던 하루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들의 하루엔 마침표가 없어 보입니다. 2000도 초반에 빚이 11억 7천만 원이에요. 11억 7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재산. 편견을 갖는 것 같아요. 일단 노숙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땅에서 주워 먹는 그지들. 처음에 맨날 직장만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의 흔한 생각처럼 이들은 노력과는 멀고 무력함이 전부인 삶을 살고 있을까요? 돌아다니다가 바지 주워놨다 팔고 나는 술, 담배는 아예 안 하거든. 서울은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그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방가돼가지고 사는 거고. 표면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다만 한 가지 호중이 돈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최소한 사회에 도움은 안 돼도 사회에 악을 되지 말아야죠. 진짜 이런 곳이 있나 제가 한번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라는 걸 느꼈고 진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충격을 먹었고. 용산역 구름다리 아래 멀리 보면 마치 작은 숲처럼 보이는 이곳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만여 명이 오간다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 용산역. 이곳에 매일 지나다니는 이들도 알지 못한다는 의문의 캠핑장이 있습니다. 우거진 숲과 텐트 사이로 오늘 또 다른 텐트가 들어서는데요. 이렇게 약간 못 쓰는데 파레트 깔아야 된다니까요. 파레트 깔아야 돼. 약간 못 살아. 그 안에도 지가 안방처럼 들락거리는데. 텐트 아래 깔판은 필수라는 이곳. 저분은 그냥 최근에 텐트 모르겠어요. 요번에 들어왔나 본데요. 처음 보는 사람. 들어가갖고 저기 이제 만드는 거, 이제 텐트 만드는 거고. 유난히 그쪽 찍어놔요. 문단소 가시는 거예요? 잠가야지 그래도. 아무래도 선 타요. 외국인들 쓰레기 오면은 선 탄다고 뒤진다고. 뭐 가져갈 건 없지만은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멀쩡한 텐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켜켜이 얹어진 나무 판자에 비닐에 본연의 모습조차 찾을 수 없는 텐트도 적지 않았는데요. 고향 예쁘네요. 저거 임신하고 저거는 그냥 난 출근을 해야 돼서. 아, 출근하세요? 그럼 어디 나가세요? 여기 서울시에서 일하는 공공근로. 오리온 앞에 보도하고 도로하고 물청소하는데 보조 역할. 갔다 올게. 여기 알았지?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 이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 텐트 생활을 해왔다는 이재신 씨. 그는 자신을 홈리스라 소개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텐트 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대요? 뭐 텐트 치는 사람들은 한 7, 8년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아무도 안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 원래 저기 위에 통에서 박스 깔고 주무셨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 명씩 내려오면서 텐트 치기 된 거예요. 선생님은 왜 거리에 나오시게 되시나요, 처음에? 나 IF 때문에 나왔지 뭐. 실직 하기 전에는 저기 식품 공장 다녔는데
IF 오면서 실직됐죠. 바깥에서 보기에 좁아 보여도 안에 들어가면 다리는 충분히 뻗으니까. 밖에서 보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슬을 맞고 산다 해서 노숙인으로 불린 그들. 텐트가 있으니 이슬은 면한 삶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집 없는 홈리스입니다. 태풍이 잦았던 여름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다가올 겨울입니다. 겨울은 춥지 않겠네요. 아니, 이거 겨울에 한기가 올라오면 진짜 살기가 힘들어요. 겨울 되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파레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새 텐트는 구원휘 씨가 내어준 것이라는데요. 와가지고 내가 얘기해가지고 텐트도 제가 있는 거 그냥 임시 쓰라고 하셨어요. 뭐 다 없는 사람이니까 무슨 사이인지 모르지만 알아서 살겠지. 사연 없는 홈리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 속을 모르지 않기에 그저 도움만 건넸습니다. 이곳에서 나름 상석이라는 다리 밑 공터. 오늘 같은 장마를 피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이 장소에 구원휘 씨의 텐트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리 밑 생활. 구원휘 씨는 2달 전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무리 노숙 생활한데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죠. 남자한테 이미지도 있고 지저분하게 다니면 남들이 싫어요. 그 역시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텐트를 쳤다고 하는데요. 냄비하고 물좀 끓여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안전히 있어야 돼. 아직 이런 치사 도구가 없으세요? 예. 빌리셔야 되나? 매번 이렇게 빌리세요? 네, 저는 라면 2개밖에 없어요. 받은 거. 그냥 빌려서 물 좀 끓여가지고. 아니, 뭐, 차츰 이게 어디 가다 보면 남들이 버린 거 하나 있으면 주워서 쓰면 되고, 더 없으면 계속 한동안 좀 신세지는 거죠. 제대로 된 식사는 언제 드셔보셨어요? 최근엔 거의 없으세요? 내가 나이 지금 안 해서 한 3년 전, 5년 전만 돌아가도 이거 터지기 내가 한 달에 월 300 벌어요. 그냥 아쉽지 않게 살았어요. 내가 능력대로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의 나이 66. 노숙은 생전 처음입니다. 나만 이렇게 먹는 거 아니고 없는 경우로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그 나이 들면 국가에서 30만 원 주고 65세 이상 30만 원 주잖아요, 국가에서. 왜 안 해주냐니까 외국 사람이 사는 이유가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것. 저희 부모는 중국 사람이고 태어나고 나서는 중국 국적으로 갖게 됐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어가 유창한 그는 사실 대만 사람입니다. 원희 씨의 부모님은 6.25 당시 개성에서 서울로 피난을 왔다가 원희 씨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이후 그는 홀로 생계를 꾸려야만 했다는데요. 먹고 사느라 국적 취득을 미뤄온 것이 이제와 화근이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그의 수중엔
귀화에 필요한 6천만 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남들이 와서 불쌍하다고 주는 거는 고맙게 받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받고 나면 그냥 자생자멸을 가는 거죠. 그냥 죽는 길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 위의 삶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선생님 텐트세요? IMF로 다니던 직장을 잃은 뒤 길 위를 전전했다는 한종우 씨. 요즘엔 더워서 어떻게 주무세요, 그러면? 저 위에 있죠. 저 역사 위에 올라가지고 쉬고 그럼 여기서 밥도 해서 드시고 밥 그러세요? 밥은 어떻게 해서 드세요? 이제 어제 해먹고 물 담가놨어요.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다 있으니까. 역사를 찾는 것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충전할 구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카드와 거스름돈을 가져가시오. 거스름돈이 나오자 마음만큼 손도 다급해집니다. 돈을 패면은 누가 보면 사람 돈 있게 보이잖아요. 아껴 쓰려고 그걸 꼬집어지 넣는 거야. 누가 돈이 있으면은 누가 이렇게 지갑에 누가 돈 많게 보이잖아. 이게 넣으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서울역에 위치한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이곳이 종호 씨의 일터입니다. 뭐 사인하신 거예요? 이제 출근표. 오늘 며칠째예요? 24일. 14일. 보면 여기에 반바지고 상이에요. 쓸 거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긴 바지인데 이것도 사이즈 재셔가지고 여기다 또 담아주시면 되세요. 하루 5시간 또 다른 홈리스들의 옷을 세탁 정리하는 일이 종호 씨의 몫입니다. 서울하고 용산하고는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사업하다 오는 사람도 있고 주방장도 일이 없으니까 일 오는 거예요. 요즘 와이프가 터지고 공장들 튀는 것도 안 되니까 부도나고 그러니까 일로 다 서울역에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나이가 60이니까 다한테 안 받아줘요. 이제는 직장도 안 받아줘요. 우리 노가다도 건축일도 안 받아준다. 소원은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그게 소원 것도 없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방가돼가지고 사는 거지. 홈리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IMF 경제 위기 무렵. 수많은 실직자가 거리로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2018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처음 노숙을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42세. 즉, 홈리스 대부분이 40 이전에는 노숙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이들이란 겁니다. 적어도 지금 금방 빨리 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올해 아니고 내년인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열심히 뭐 하나 가지고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도 다 나와야 돼요. 내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텐트촌에서 쫓겨나면 다시 길거리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 자활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텐트촌 터줏대감 재신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공사 가요. 오지 마요. 공사 가세요? 네. 이게 급식 공사. 지금 가는 시간이라 가진 것이 없다고 베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저녁마다 가서 하는데 뭐 어차피 저녁에 가니까 그가 한 2년 됐을 거예요. 가서 봉사. 그냥 가서 내 발로 가서 봉사하는 거지. 그냥 어차피 같이 가니까 사람들 식사 같이 하니까 그냥. 코로나19의 여파로 무료 배식을 중단하는 곳이 많아진 요즘. 이곳에서의 한 끼 식사를 기다리는 이들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재신 씨입니다. 오늘 한 끼도 하지 못한 구원희 씨 역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배를 자꾸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두드려야죠. 그 안에 뭐 10분, 15분만 참으면 될 거. 위가 안 좋아. 이래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 이제 몸이 이제 천천히 다 망가져요. 여기저기. 이런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몸이 다 지고 망가지고. 어느덧 꽤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재신 씨 역시 줄인 배는 마찬가지일 텐데 묵묵히 다른 이들의 허기부터 달래줍니다. 여기서 식사하러 오셨다가 이제 다른 분들보다 더 성실해 보이고 또 열심히 하실 것 같고 또 저희한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사심없이 오셔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봉사가 계속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재신 씨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홈리스의 삶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나긴 노숙 생활 끝에 얻는 것은 가난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포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이 삶이 무뎌질까. 텐트 생활 2개월 차 원희 씨의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일자리가 뭐 좀. 아, 일자리 상담하러? 이쪽 오시겠어요? 혹시 뭐 소개 받으시는 일자리는 없으신 거죠, 아예? 네. 주로 식당에서 일했죠. 주로. 아, 조리를 직접 하셨어요? 네, 조리를 좀 했고. 아,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시장형 일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차는 또 이제 반대로 네. 12시부터 이제 3시 이렇거든요. 아, 나 12시. 네. 신청서는 직접 작성해 주셔야 언뜻 되는데 혹시 희망이 안 보이는 보이시거나 듯도 한데요. 말씀해 주시고. 네네, 윗부분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쪽 인적사항. 아, 혹시 그 외국인 등록증 그러면은 취업 알선으로
분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노인 일자리는 그 외국인이 등록은 되지가 않아서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는 일자리도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만은 동사무소 같은 거 최소한도 공공근로 같은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이제 65세 이상이셔야 되는데 예,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기초 대상자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근로도 못 하는 것 같고. 일단은 시도해 봤으니까 결과를 기다려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인이시니까 이쪽 오신 것도 맞지만 노인이기 이전에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설로 가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부모를 원망해 본들, 자신의 가난을 탓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시원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조금 특이한 케이스세요. 출생을 한국에서 하셨고 혹시 출생 증명서 있으세요? 옛날에 출생 신고된 내역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거 종이 있으세요? 없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는데. 그러면은 하나 더 출생 당시에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국적은 무슨 상태였어요? 다 화기예요. 중국 사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둘 중에 한 명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 행정사무소를 찾았는데요. 출생 신고 하니까 이거는 발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출생 신고는 하셔서 그때는 누가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얘기는 들으신 거 없고? 예, 아마 부모님이 했을 거예요. 저 55년생이니까 그 당시 부모가 만들었을 거라고. 그쵸. 예. 제가 8살, 9살쯤에는 그때 제가 기억하고는 아버지는 집에 오진 않아요. 기억이 없으시고 그럼 어머니는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같이 계신 거예요? 아마 그때 어머님 이미 재가를 갔었을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건 나중에 들으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에서 진짜 내가 마음이 진짜 쓰라리고 아팠어요. 이것도 얘기는 들으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가 제가 이게 진짜 법의 사각지대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혈연주의를 아직도 채택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혈연주의.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분이 아니시면은 여기서 수십 년을 살든 여기서 태어나든 아무것도 혜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분은 이제 중국말보다 한국말이 더 익숙한 한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계속 의료 혜택도 못 받고 교육 혜택도 못 받다 보니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게 된 경우 거의 말한 천의 고아가 돼버리는 거죠. 아휴, 빨리 거리도 가지고 올라가야지. 이거 바람 불어서 다 날아갔네. 아유, 이거 뭐 어디서 묻어가지고 이거까지 빨아야지. 뭐라도 해야 마음이 풀릴 듯합니다. 가만 들고 어디 가세요? 빨래 걸어. 4층이에요. 터미널 4층. 빨래 하시는 데가 따로 있으세요? 아니, 그냥 몰래 하는 거죠. 화장실에서? 여기서 빨래 할 수 있는 데는 그거지밖에 없어요. 그나마 물이 좀 나오고. 조금 덜 가졌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갈수록 더 막막해집니다. 만약에 뭐 영주권이라도 얻게 되시면 삶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일단은 나는 이 지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조금 하나 얻어가지고 나머지는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략해서 살든 어떻게 살든 살아나가야지. 아니 사실 이 지하 세계에서 있다고 하면은
반복적으로서 내가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뭐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차츰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2달째인데도 도통 익숙해지질 않는 노숙의 밤입니다. 저는 이런 데서 2달 되지만은 여기서 한 1년만 살아보면 사람을 퇴폐해져요. 의욕이 잃어져 버려요. 그것이 두려운 거죠, 세상에. 텐트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면역이 고달라졌죠? 네. 이빨은 좀 괜찮으신다고 그러셨다네? 네, 조금 나아졌어요. 아. 계속 먹으니까 잇몸이 좀 가라앉고. 아, 다행이네. 뭐 여러 가지 부탁해서 안 되고. 네. 구원위님, 다음 주에 면도기 갖다 드릴게요. 면도기. 네. 여기가 아버님 방이죠? 텐트를 어디서 구하셨어, 근데? 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분이 성격이 되게 까칠하신 것 같은데도 좀 잘 챙겨주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옆에 주위 사람 더불어 사는 거지. 오늘 행복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일주일 중 구원희 씨의 말문이 터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와냐, 그저 개인적으로 못되고. 자책은 마세요. 자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 갔으면 내가 무능해서 여기까지 왔냐 이거죠. 능력이 아이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운이 안 좋았다 생각하세요. 그냥 운이 안 좋았다. 작은 행복이라도 좀 아니 저는 뭐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저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면도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언뜻 들으면 가벼운 위로 같은 그의 한마디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이곳 텐트촌 주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이 중 한 명입니다. 아, 여기 하고 있는 아버님, 텐트 가져왔어, 텐트. 이게 누가 쓰던 거라 썩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이즈가 이거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거든요. 이 도대체 몇 개만 가져온 거야, 내가. 잠깐만. 예, 김밥, 잠깐만. 예. 오늘 김밥이 몇 개 안 남아서 2개는 못 드리고 하나 드리고 요거 대신 미숫가루. 맛있게 드시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예. 계시나요? 김밥 좀 가지고 나왔어요. 아버님 계세요? 안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이곳의 텐트 대부분은 그가 속한 봉사단체에서 후원을 받아 전해준 것들이라는데요. 하진 씨 역시 얼마 전까진 홈리스였다고 합니다. 여기 노숙인들 중에 돈 한 푼 없는 사람보다 돈을 단 몇천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전 돈 한 푼 없는 케이스였어요. 잘도 몰랐고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될지도 몰랐고. 근데 어떤 다른 노숙인이 어디 가면 뭘 주고 무슨 요일 어디 가면 뭘 주고 그걸 갖춰주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죠. 못 꺼내요? 차이만 났잖아. 못 꺼내요? 꺼내야지. 너 또 만나면서 이 밥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 아니 두고두고 먹으려고. 야, 밥을 두고도 맨날 밥하기 귀찮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저 형은 조금 해가지고 바로바로 먹는 스타일이고 나는 좀 많이 해가지고 다음날 힘들거든요. 밥 하려면. 냄새 나잖아, 냄새. 하루 정도 괜찮아. 그러니까 하루 정도 괜찮은데 이건 3일째. 무슨 3일이야. 어저께 한 건데. 내일 먹으면 3일째 되는 거 아니야, 내일 먹으면. 없던 정도 생겨요. 미운정이라고.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 그 이상을 뼈저리게 경험한 두 사람입니다.
바깥에서 한 4, 5일만 굶어보세요. 진짜 다 먹을 걸로 보여요. 저도 3일 굶고 나니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진짜 그 일부러 금식하는 거랑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이거 처음에 거리에 나와가지고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과일로만 한 2달 버틴 적 있어요. 귤 있죠, 귤. 농산물 시장 가면 조금 옆에 약간 썩었다고 그냥 버리거든요. 근데 귤은 띄어내면 되거든요, 한 조각을. 진짜 너무 배고프니까 귤로만 먹었는데 이게 귤만 먹다 보니까 나중에 탈이 생기더라고요. 한 2달 동안요. 그런데도 먹고 또 화장실 가고 처음에 맨날 직장만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전에 노숙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죠, 솔직히. 근데 내가 막상 노숙자가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노숙자 중에 자살 시도 한 번씩은 다 해봐요, 처음에. 이게 자살 시도하는 것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거리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건 뻥이에요. 다 있어요, 주머니에. 맨 처음에 1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뭐 밥도 사 먹고 막 그래요,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며칠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한 돈 10,000원 남아요. 그러면 이제 밥도 아까운 거예요. 밥 사 먹기도. 그러면 이제 컵라면을 사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굶어요. 차마 진짜 주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지 못하잖아요. 뭐 용기가 없어서 못 죽든가 그러면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만 보면 사람들 있나 없나 보면서 그냥 잽싸게 집어가는 거예요. 진짜. 나는 사용기 학교 오면서 다 썼는데. 선왕 씨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얻은 목 디스크 후유증으로 실직한 뒤 노숙을 시작했다는데요. 노숙자가 그 한적한 공간에 있으니까, 겨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올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물어봐요. 왜 여기 있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는 몸이 많이 아픈데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일자리를 구해줄 테니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파서 일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팔이 안 올라가는데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노숙자가 말하니까 거짓말인 줄 아는 거예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노숙자 하면 술 많이 먹잖아요. 아, 술도 많이 먹구나. 솔직히 먹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진짜 밤마다 울었으니까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잠도 못 자고. 노숙 대신 공동체 생활을 한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이 생기니 끼니를 챙길 수 있었고 끼니를 챙기니 건강이 따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풍이라도 나서는 걸까요? 달달한 과자에 삶은 달걀까지 준비하는 양도 적지 않은데요. 좁은 방에 그 사랑의 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지금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김밥은 20줄만 더 여유로 더 준비하고 간식 수량은 지금 120공기. 이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용산 텐트촌만이 아닙니다. 빨리 와, 빨리 좀. 뭐요? 빨리 오라고. 저희가 여기서 또 A팀으로 갈라져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다 하이스트리죠. 다른 이런 사역단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다른 데는 어디서 다리를 잡고 일로 오세요, 드릴게요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찾아가면서 반대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아, 이게 저희가 우르르 가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게요. 왜냐면 우르르 가가지고 가면은 왜냐면 꼭 구경꾼 같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돼 있으면 한두 명만 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요즘 걱정이 하나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김밥 좀 싸왔는데 좀 드실래요? 김밥이랑 계란이랑 주스 들어있거든요. 오늘은 다른 분이 같이 왔어요. 저번주에 똑같이 김밥이랑 계란 주스 과자 좀 들어있고요. 아버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저기 안 앉아 계시고요. 예? 아버님 요즘에 지금 코로나가 이거 2단계 발령돼가지고 지금 여기 다 지금 문 닫고 있던데 식사 어디 가서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잘하면 두 끼 먹고 보통 한 끼를 떼요. 나한테 물어보다. 아니 어때 한 끼 드시고 어때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다음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걱정이 되죠. 저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좋으신 분들은 너무 좋거든요. 저러다가 어느 날인가 안 보이시면 병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안 좋으면은 진짜 뭐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어느 날 안 보이시면.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저희 아버님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솔직히 저희가 돕는 거는 한계가 있다가 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물론 홈리스들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저곳 떠돌며 노숙을 하는 홈리스들은 노숙하는 곳과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르거나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가 많아 신청하기조차 쉽지 않다는데요.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코로나 시대, 지원금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껏 씻는 일입니다. 오늘은 2.5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이동식 목욕탕이 문을 여는 날. 노숙인분들 자율적으로 목욕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자율식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천막 쳐놓고 테이블 해놓고 부식자재 갖다가 비치를 해놓으면은 노숙인분들이 와서 스스로 자기 해먹고 싶은 만큼 해서 드시는 거예요. 3년째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마다 운영되고 있다는 이곳엔 특별한 일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교편 잡고 있었어. 보이스피싱 당연히 10억을 날리고 아주 충격받아가 정신줄 놓고 그냥 인생 끝내려고 그냥 이렇게 노숙이 됐어. 밥 잘하는 사람. 진짜 오래된 것 같으네. 밥 지어보신 지? 네. 자원봉사단을 안 쓰고 있어요. 물론 와서 같이 활동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해먹을 수 있는 것을 왜 그 기회를 박탈하는가. 이곳의 이용 방침은 하나. 자신이 가능한 일을 돕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겁니다. 나눔이 아닌 자율,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구원희 씨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기가 참 감사하죠. 여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우리 같은 사람 없으니까 이런 데 와서라도 배부르게 먹고 가는 거죠. 최소한 여기서 눈치 안 보고 내가 편하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목욕하실 분 없어요? 네, 제가 합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연고기 하나 가갑니다. 네.
뭐예요? 벌써 3년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대유 씨는 홈리스 지원 정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노숙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숙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노숙인 등록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결국은 노숙화하는 거죠. 그래서 1년, 2년 본인이 노숙을 하다가 습관화되어 있으면은 노숙인 등록하고 노숙인으로 마지막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노숙한 지 얼마나 됐는지, 노숙을 시작한 지 짧을수록 더 많은 후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기리의 삶을 살았던 이는 없습니다. 어쩌다 시작한 이 노숙의 삶이 길게 이어지길 바라는 이도 없습니다. 빈곤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들 역시 오늘이 아닌 내일의 삶이 더 낫길 기대하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풀리지 않던 답도 머리를 맞대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텐트촌에 오신 거는 한 얼마나 되셨나요? 한 2달 좀 넘었죠. 2달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어요. 도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우선 영등포에 저희 형제님 한 분이 잠을 자고 있는 방이 있어요. 여인숙으로 예전에 썼던 건물인데 한 단계씩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선생님이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나로서는 은혜죠. 더 몸도 회복되면은 언제든지 우리 구원이 아버님 자립하실 때 충분히 자립하실 수 있게끔 직장 구하면은 또 우리가 기쁨으로 또 환영하죠. 네. 탈노숙하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이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희망을 다시 가져야 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파산 신고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알아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이 해체되었는데 그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으로 인해서 당한 그러한 상처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전문적인 심리 치료, 그런 게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달 만에 다시 그의 가방이 열렸습니다. 이거 전에 입던 옷들이에요. 여기서는 거의 입을 일이 없었죠. 네가 들고 올 때도 다 힘들어서 들고 왔죠. 버리기는 아까워요.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짐 싸는 마음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오늘은 콧노래가 끊이질 않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203호니까 그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있어가지고. 처음 만져보네. 마음엔 드세요? 네, 마음에 드세요. 아우, 이거 행복해. 이거 언제 밤중에 빛이 보나. 아유, 여기는 테레비까지 해주셨고. 아이고. 차츰 내 몸이 원상 회복이 되면은 내가 또 다시 옛날 내가 하던 자리를 가야 돼요. 지금 첫 단계 일단 내가 거기 올라가서 내 몸 수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재생의 기회를 만들어야죠. 인생이 어차피 미완성의 단계예요.
계속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저는 그 꿈에 향해서는 지금 또 계속 달려가야 돼요.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한들 어떻습니까? 겨울을 딛고 조금씩 봄을 향해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누가 멈추라 말할 수 있을까요?